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기사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1919년도 11월 14일의 기사입니다. 덕천공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감염됐다 이런데요. 덕천공이 누구냐?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덕청자강이라 들었죠? 그 도쿠가 이에스 일본 대하 소설에 아주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덕청자강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의 이제 장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의 그걸 이제 공자는 이제 붙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되니까 일본에서는 최고의 귀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부인이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기사를 실었느냐? 귀족의 부인이 걸릴 정도면은 상당히 상류층에도 만연됐다. 또 걸린 데가 또 이게 중국에서 걸립니다. 이 사람이 중국 여행 시차를 갔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좀 실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경과를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는 1월, 2월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본과 중국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잠깐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사그러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다가 7월 달에 잠깐 나타나고요. 그랬다가 10월 들어서 중국 상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해가 더 심하다. 그리고 덕천공 부인이 가면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이제 우한 폐렴입니다. 우한 있죠? 무한이라고 하는 우한. 거기서 걸립니다. 거기를 시차를 갔다가 거기서 걸립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우한 폐렴과 또 이 덕천공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한에 가서 또 걸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돼서 잠깐 실었습니다. 자, 11월 14일 날 기사가 나오네요. 덕천공,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덕청자강의 후손이 그 사람의 부처하면요 부부를 말하는데 이게 사실 내용은 부인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부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풍감 어쩌나 돌림성 감기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 간단한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천공에 부처하면은 부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좀 애매합니다. 내용은 다 부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걸고 부인만 걸렸는데 어쨌든 제목이나 부처라고 해서 부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부처가 풍가 그리고 이제 또 확률적으로도 부인이 걸렸으니까 남편도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이제 추정이고요. 어쨌든 내용은 부인 이야기입니다. 풍가 돌림감기에 걸렸다. 상해에서의 전보 이런 얘기입니다. 상해에서 이제 이제 전보가 왔다 이런 얘기고요. 덕천공의 부인은 부인은 한구는 어디냐면 한구가 사실은 지금의 이제 우한 도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한 구 정도는 근데 한구라는 지명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구에서 유행성 감모에 리는 이제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걸릴 있잖아요.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귀족의 부인이 우한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한구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누구냐면 이제 덕청가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 이제 덕청자강의 이제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대 손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귀족원에 또 의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대단한 뭐보다 힘주는 귀족이었나 봐요. 이 당시에. 그래서 덕청가달이라는 사람인데, 덕청가강, 도쿠가 이에스의 16대 장손이다. 이제 야망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무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여기 잘 안 보이나? 여기 보면 무창 보이나요? 여기는 무창이라고 보이고요. 여기는 여기 구자 보이고, 여기 한구, 여기 한구 도시입니다. 한구라고 하는 데거든. 여기 한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한양이라는 동네와 한구라는 동네와 무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이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요 무자와 이 한구와 한양, 요거 무자와 한자로 해서 무한이 되는 겁니다. 무한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을 그 중국어로 말하면 우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창과 한양과 이 한구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무한시가 됩니다. 무한을 이제는 그 무한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동네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 남부에서 대단한 번창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외국의 조차지들이 많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그래서 여기가 대단히 공업이 무지하게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무지하게 발달된 도시고 또 그 중국 그 중화민국의 일종으로 천도도 합니다. 수도를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업지대로 엄청나게 발달된 곳입니다. 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우한 여기가 이제 지금 우한폐렴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공업이 무지하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하고 이제 뭐 상해라든지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단한 발달된 데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교통에도 요지고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발열 40도에 이르러서 병발이 이제 같이 폐렴이 나타날 염려가 있더라. 그러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고열이 시달리면 이제 폐렴으로 진전돼서 잠텀 죽을 수도 있다. 겁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좋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10일 며칠 뒤 기사예요. 덕천공이 경쾌 가볍게 좋아졌다. 뭐 그래서 뭐 좀 부인이 뭐 이렇게 고생했는데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잠깐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고찰을 보겠습니다. 11월 14일 날 고찰은 내용 간단합니다. 덕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도쿠가 이에스의 후손의 부인이 감염됐다. 어디에서? 중국 한구에서. 한구는 이제 무창의 일부분이거든, 지금의. 그러니까 무창은 이제는 무한의 일부분이니까 이제 우한 도시를 말하고요. 한구, 아까 내가 잘못 읽었네요. 무창이 아니라 무한이죠. 그래서 전염됐다. 그리고 고열 40도였지만 그러나 곧 회복됐다. 그러니까 금방 다행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도 무한에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유행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상해와 무한에 중국에서 계속 발병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 강조하는 얘기는 폐렴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4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